그리스의 연립정부 구성 논의가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4달 중 제2차 총선을 치러야만 합니다. 유로존의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를 간신히 면했습니다. 0.2% 감소를 예상했던 시장의 전망을 깬 것인데 독일의 경기 확장이 주요했습니다. 4월의 실업률이 3.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줄면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실업자는 모두 89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1천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최근 애플이 엘피다의 모바일 D램을 대량 주문했다는 루머가 시장에 퍼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전기전자 업종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날이 기어코 오고야 말았습니다. 전차군단이 멈추었습니다. 아니, 전차군단이 후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성전자가 장중한테 6% 넘게 급락을 했었고요. SK하이닉스도 좀 전에 전해드린 바대로 애플이 경쟁사인 엘피다 쪽에 대량 주문을 냈다는 소문에 오늘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삼성전기, 삼성 SDI의 낙폭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그리스발 우려에 11거래일 연속 짐을 싸고 있는데 특별히 IT 업종 중심으로 돈을 빠르게 빼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거의 사주지 않는 분위기에 코스피는 오늘 하루 동안만 40포인트가 넘게 빠지면서 1850선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닥도 급락, 원달러 환율은 116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만나볼 애널리스트는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입니다. 2차 총선까지 결국 가고야만 하는 그리스. 이에 따른 우리 증시 향방까지 짚어봅니다. 또한 1800선에 주저앉은 코스피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죠. 이어서 오늘 만나볼 5위는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일 대표님이신데요. 코스피 1800선에 전차군단까지 급락했죠. 대응 전략 세워보고 잘 나가는 음식료 등 경기방어주 사도 될지 여부까지 체크합니다. 총선 촌놈의 증시 타파. 오늘 같은 날도 역시 신창원 대표님 만나야 할 텐데요. 끝없이 추락하는 코스피 1850까지도 위험한 것일까요? 또한 미리 빠졌던 조선과 화학주의 투자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주간 5% 공약주, 시장은 어려워도 종목을 잘 고르면 될 텐데요.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님이 오늘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오늘은 처음으로 탄스탁의 이광호 팀장님 만나볼 텐데요. 그리스 결국 유로존 탈퇴하는지 그 가능성을 한번 알아보고 식음료 등 게임주의 대응 방법과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체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1850 부근에서는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붙네요. 1855선입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올게요. 시황센터입니다. 그리스의 연립정부 구성이 실패하면서 그에 따른 불안감이 고조돼 현재 투자 심리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1500선까지 후퇴하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1886선으로 개파락 출발해 외국인이 집중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현재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하고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지선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2.3% 하락한 1855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IT 업종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빠르게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요. 외국인 현재 4천억 원 가까이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기관도 매수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외국인에 대응을 하고 있지만 지수 상승에는 좀 역부족인 모습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대형 악재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코스닥 지수도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역시 약세로 장을 출발한 후에 장 초반 480선 밑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는 470선마저도 좀 위협을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1.97% 하락한 471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200억 원 가까이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개인만이 197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의 연립정부 구성 실패가 안전자산인 달러 매수를 급증시키면서 환율이 장중 올 들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어제보다 9원 40전 상승한 1163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외국인의 매물 부담에 5%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42% 하락하면서 124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현재 각각 2%씩 밀려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1.84% 하락하면서 37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1.12%, 그리고 SK하이닉스가 7%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3,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0.45% 강보합권에서 22,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도 0.89% 상승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CJ홈쇼핑이 0.63%, 그리고 CJENM이 1.61%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35,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안랩은 오늘 상승부를 밝히고 있네요. 파라다이스가 5.79% 급락하면서 현재 11,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FA와 동서도 1%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역시 2.45% 하락하면서 11만 1,3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에서 상승불을 밝혔던 화학업종도 현재 하락 전환하는 등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모든 업종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의 낙폭이 시장의 예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현재 IT 업종의 급락세는 펀더멘털이 아닌 수급상의 문제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현재 시장에서 대거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 기업의 급락폭이 매우 커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는 60일 이동평균선도 이탈한 상태죠. 현재 123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애플의 엘피다 모바일 D램 주문설에 이제 급락세를 보이고 있죠. 7.31% 밀려나면서 23,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 역시 8%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2.7%, LG디스플레이도 5%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19,9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자동차주 역시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2.79%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차도 2.6% 하락하면서 78,7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쌍용차 역시 약보합권에서 현대모비스가 2.24%, 그리고 현대위아도 3.22% 하락하면서 16만 5,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IT주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장비주들 역시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래컴퍼니가 7% 넘게 급락세 보이면서 16,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텍플러스도 6.79%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주성엔지니어링이 4.91%,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5.15% 밀려나면서 9,2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선전하는 테마주가 하나 있습니다. UCC 관련주인데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셜 쇼핑을 선보인다는 소식에 UCC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포뱅크는 깜짝 실적을 발표한 점이 현재 UCC 관련주의 상승세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인포뱅크 상한가 기록하면서 5,460원에, 그리고 가비아가 5.54% 상승하고 있고요. SK컴즈가 4.21%, 그리고 나우콤도 1.36% 오르면서 8,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4달 만에 가장 낮은 주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KB금융에 이어서 KDB금융도 우리금융 인수에 관심이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현재 인수 주체가 불투명해진 것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금융이 2.12% 하락하면서 11,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하이마트 인수전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주가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3.91% 밀려나면서 22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증권가에서 네오위즈 게임즈의 대표 게임 재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을 현재 감안해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94% 밀려나면서 2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발 악재, 여의도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는지 오늘은 대신증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영준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 2차 총선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설마 유로존 탈퇴까지 갈까요? 관련해서 국내 증시 향방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예, 시장은 다시 유로존 위기로 분위기가 몰리고 있습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 주택과 제조업 지표 등 경제 지표 모두 예상치 상회로 상당히 좋았었는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지표 호재를 삼켜버린 악재는 그리스 뱅크런 우려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른 월요일 하루 동안 그리스 시중은행의 예금 인출 규모가 7억 유로, 즉 우리 돈으로 1조 원에 달했고 최근 한 달간 그리스 시중은행 인출 규모가 20억에서 30억 유로 정도라는 내용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시나리오 상에만 존재하던 그리스 유로존 탈퇴 재료가 이미 일부분 현실화되고 있고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런 사태가 유로존 전체 은행들의 뱅크런으로 번질 경우 유로존은 정말 제대로 된 재정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가정이 시장을 두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함으로써 그리스를 비롯한 세계 시장이 얻는 이득보다는 잃는 점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뱅크런 우려만 하더라도 그리스와 유럽 국가 정부에서는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리스가 탈퇴하지 않을 것이고 탈퇴를 막는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다는데 의견을 둔다면 지수는 바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저점 매수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예. 그러면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밀렸다가 나올지 궁금한데 일단 외국인들이 10일 연속해서 팝니다. 뭐 싸졌다, 많이 빠졌다 하지만 사는 세력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기에 충분할 만큼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대로 장을 마감한다면 한국 시장 PER이 약 한 8.3배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했던 우리 시장은 12월 저점일 당시 8.3배 정도였고요. 주가가 바닥을 보였던 지난해 9월에는 약 8배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의 8.3배를 계산해보면 지난해 위기보다 펀더멘탈이 양호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앞으로도 약간의 추가 조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현재 주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경제지표 재강화 등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모멘텀을 시장에서 언제까지나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등 포인트 시점을 기다리면서 어닝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을 중심으로 분할 매수 혹은 반등 시점을 기다려보는 것 전략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낮다. 바닥은 한 이 정도 부근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하셨었는데 어쨌거나 투자 심리는 굉장히 안 좋아져서 오늘도 1850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 좀 올라오고 있죠.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때다 하셨는데 반등 모멘텀 5월 안에 찾아지겠습니까? 감안해서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예, 그리스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6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투자 심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럽의 금융지표들이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역시 조정 흐름의 국면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3일 비공식 EU 정상회담을 비롯해 6월에 있을 정상회담 28일, 29일 예정된 정상회담까지 그리스 문제 및 유럽의 경제 성장과 관련된 논의와 관련해 지수 반등을 노리는 힌트를 찾으려는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당분간 유럽과 관련된 뉴스 플로우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반등 시 매수해야 할 업종과 종목 포트폴리오 전략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매수 대상으로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보고 계신지요? 예, 일단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항공주나 아니면 유틸리티, 그 다음에 타이어 업종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항공, 유틸리티, 그리고 타이어,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 쪽으로 매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시장이 반등이 나온 다음에요. 대신증권 이영준 연구원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의 의견 모두 살펴봤는데요. 달러화 움직임에 주목하자 밸류 중심의 선별적 접근이 필요할 때다라고 의견 주신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용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 아는데도 특별히 우려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스 걱정 때문에 외국인들도 연일 팔고 시장도 어느덧 1850까지 내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전차 군단도 급락하는데 얼마까지 더 빠질까요? 예, 일단 뭐 바다권을 지금 현재 굉장히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에 안에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시장의 상황은 여기서 조금 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오늘의 국면 생각을 해보면요, 그리스 유로존 탈피를 아직 하진 않았지만 지금 유로존 탈피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오히려 그 불안감에 의해서 조금 다소간 좀 과매도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고요. 지금 현재 그 1850선의 지지 여부,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어떤 그 시장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장을 접근하는 그런 과정들 따져보면 이제 그 PER 관점 그리고 PBR 관점 생각을 해보면 뭐 낙폭과대 그 저점 매수 접근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관망의 자세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그리스의 유로존 탈피 가능성 부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먼저 그리스가 제일 사실은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앞서서 애널리스트는 걱정 마라. 그리스 여론 자체도 유로존 탈퇴를 원하지 않고 탈퇴까지 안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부분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일단 유로존,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는 시민들 78%에서 80% 가량이 유로존 탈피를 싫어한다라는 그런 얘기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밤에 있었죠. 올랑드 대통령 당선자와 메르켈 총리 간의 대화에서도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희망한다라는 그런 메시지 보낸 바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좀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유로존의 가장 큰 우려 부분, 유로존을 탈피하게 되면 새로운 그리스의 이제 통화를 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때까지 방어를 해왔던 유로존 자체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방어를 해왔던 물가 수준 자체가 그리스는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스권 내에서의 정치 이반자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정치권 지도자들조차도 그리스의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원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현재 유로존의 그 물가 상승률 한 2.7% 정도 됩니다. 오늘 저녁이죠. 그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시장에서 한 2.6%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6%가 그렇게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유로 중앙은행에서 목표치를 가정한 것이 이제 2%고요. 2%를 훨씬 초과하는 물가 상승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인데요. 만약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피하게 된다면 이런 물가 상승률 2.7%대 물가 상승률로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을 감당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50%, 100%가 넘는 그런 물가 상승률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 스스로 아마 유로존을 탈퇴하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 부분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유럽에 대한 걱정은 조금 과도하다. 특별히 그리스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결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지금 현재가 바다권을 탈피한다라는 그런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권에서 계속 옆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 바다권 지금보다 더 하락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 따라서 지금 현재는 오히려 조금 좀 조심스러운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조금 더 확인하고 가자라는 그런 관점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IT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애플의 LP다 지원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거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중심으로 모바일 반도체를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낙폭이 상당히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IT 반도체 부분 상당히 조금 다소간은 좀 한 발짝 뛰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성장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성장 모멘텀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장 속도 면에서는 이제부터 좀 가속도가 붙기에는 상당 부분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저는 물론 이제 그 큰 그림에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IT, 자동차, 뭐 정유 게임, 건설 이렇게 해서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비중 조절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업종 얘기하기 이전에 일단 그리스 우려는 과도한데도 왜 이렇게 외국인들은 연일, 오늘도 사실 적게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달러화의 강세, 오늘 또 외환 시장의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쯤에서 유로존의 힌트도 얻어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뭐 주제 투자 전략 부분에 그 강조한 부분이 달러의 움직임에 항상 주목하자라는 말씀 드린 바가 있었고요. 세계 시장, 금융 시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환율 시장과 채권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가장 민감하게 대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고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장 자체가 환율 시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을 잇는 것이 채권 시장입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은 어찌 보면 이 세 가지 금융 시장 중에서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둔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고 최근에 있는 계속되는 달러의 강세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는 한 어쨌든 그 주식시장의 안정세는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 따라서 가장 이제 매수 시점, 매수 관점으로 돌아서는 그런 국면은 결국은 달러가 하향 안정세로 돌아가는 그런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힌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 기준 혹은 더 쉽게 달러 인덱스가 얼마까지 정도 안정되면 외국인들도 좀 사줄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일단 주식 비중을 많이 늘려놓은 개미 투자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뭐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이야 뭐 시장 빠져도 별로 큰 걱정 안 하실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골라야 된다 이런 기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지금 이제 그 원달러 환율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1,150원에서 1,100원 사이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시장은 다시 1,950에서 2,050 사이에 박스권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이 부분 먼저 마음속에 넣으시고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 보유를 많이 하고 계신 지금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은 사실은 저는 지금 현재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들고 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 특히나 중소형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하락되어 있는,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파는 것이 자칫하면 저점에 매도하는 그런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오히려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께서 새롭게 시장을 들어가고자 하신다면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기보다는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PER과 PBR 중심으로, 지금 현재 시장의 PER이 8.3배고요. PBR이 약 한 1.2배 정도 됩니다. 이 부분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의 ROE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업종 내지는 종목을 고르시는 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해안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업종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전체 군단 중심으로 대응법을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죠. 삼성전자의 5% 급락, 물론 뭐 안 좋은 애플, 엘피다 소문도 있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락하니까 참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비중을 줄이라는 얘기인지 오늘 좀 줄이라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지난주 후반부터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투자자 여러분께 그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더 느리지는 마시라. 이제는 매도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라. 그러니까 고점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린 바가 있었고요. 조금 좀 140만 원을 다시금 도전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새롭게 삼성전자 영업이익 자체가 분기로 봤을 때 7조 원이 넘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지금 현재 5.8조 원 수준, 이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 130만 원 수준을 분명히 어떤 그 육박하는 어떤 그 맞아떨어지는 그런 밸류에이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대비해서 지금 자동차 아직 뭐 한 7배 수준으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장 모멘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모멘텀이라면 뭐 수주 모멘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절적인 모멘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 일단은 이머징 마켓 쪽에서 신규로 많이 판매가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성장 모멘텀은 다소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꼭 좀 염두하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자동차와 그 IT, 특히나 이제 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휴대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기아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신제품 출시 모멘텀에 세를 다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미 뭐 K9도 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 분명히 출시가 돼서 그 발표를 한 그런 상황들. 그렇다면 모멘텀 면에서는 다소간 둔화 부분을 분명히 미리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이라도 제 생각에는 조금 좀 일단 매도의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 하지만 전략 매도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으로 IT와 그다음에 자동차 부분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만약에 IT 차 부분을 정리를 하고 새롭게 어떤 한 섹터에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경기 방어주 쪽이 괜찮겠습니까? 포트의 업종 보니까 게임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게임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 대표적인 뭐 경기 방어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경기 방어주는 유틸리티주하고 이제 필수 소비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료가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말씀이겠죠. 하지만 저 생각에는 모멘텀 관점에서 지금 현재 모멘텀이 없는 업종, 말 그대로 경기 방어 입장에서 주식을 살 거라면 차라리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낫다라는 그런 생각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모멘텀 관점에서 유일하게 시장 내에서 경기 방어주 중에서 찾아본다면 게임주가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경기가 힘들어질수록 게임을 찾는 그런 인구 내지는 사람들, 유저가 늘어나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들 조금 좀 선별적으로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저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좀 건설주에 대한 매수 확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접근 내지는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의 배경에는 첫 번째는 그 고용 창출 효과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낙폭이 지난 작년 미국 그 신용등급 강등시 작년 8월이죠. 강등시의 그 PER보다도 지금 낮은 수준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이제는 경기 확산 쪽으로 그 방향이 틀어질 것이고 경기 확산의 가장 첨두에는 결국은 주택 관련 어떤 그 부양책이 굉장히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에서 결국은 건설 관련주를 좀 과거 10%에서 20%로 늘리시고 오히려 IT는 과거 35%에서 25%로 줄이시는 그런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IT 차 비중 줄이는 대신 살려면 건설주를, 그리고 경기 방어주보다는 현금이 나오는데 그나마 게임주가 괜찮아 보인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강달러의 약세 전환 여부가 일단 환시장 관련해서 키인 것 같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용 대표님 면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송촌돔 증시타파의 김보람입니다. 1850까지 밀린 오늘장 신창원 대표와 함께 분석해보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님 수고 많습니다. 전국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청송촌돔 신창원입니다. 네, 지수가 1850까지 밀렸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참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높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후반 급등은 아니더라도 안정은 찾아갈 것이다 하셨던 말씀 변함없으신 건가요? 예, 저는 뭐 변함은 없고요. 저 말이 뭐 제 입이 방정입니다만은 주가가 상승 시에 제가 이제 그 2주 전이죠. 정확히 2주 전날 주가가 38%에서 지지를 이제 썩어도 준치인데 여기서 지지를 못 받으면 62% 이제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이제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계속 위안을 주기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주가는 일단 빠진 만큼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상승폭에
2단 하락 후에 이제 2단 하락으로 62% 이렇게 조정받았는데요. 글쎄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단무지 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부터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칼을 품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2조 8천억, 3조 가까이 계속 걸고 있다 이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자리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선물 때문에 계속 물려가면서 우리 개인들이 하루에 이제 2천원씩 물려 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삼성전자죠. 예, 삼성전자는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삼성전자 주가가 일단은 20만 원 초반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말이 하여튼 입이 방정이라 몰라도 일단은 20만 원 초반까지 상승폭의 5% 조정받는 선까지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이냐 안 빠질 것이냐 이런 거 볼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부분은 이제 일단 그 애플이 LP다 이제 뭐 D램 반도체 주문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 정도의 영향을 갖고 영향을 안 받지 않을까. 그 대신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그 사이 삼성전자만 반등함으로써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의 약점을 너무 쉽게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체장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조정이 상승폭의 62%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하락폭의 62% 반등 주가가 보시면 지금 이번에 주식이 하락폭의 62% 반등을 했습니다. 하락폭에 정확히 62%를 반등하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수익률을 말하다 3주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2%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하락폭에 62%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일단은 62% 조정이 일단은 오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자리 1850 제가 이제 그 우리 앵커님도 보다시피 제가 1800 최악의 1850까지 올 수 있는데 지금 주가는 이미 여러분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주식을 하지 마라 할 때 그때부터 이미 물려 들어갔었습니다. 물려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미 늦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 터간히 갖고 주식은 안 썩으니까 안 팔면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보통 주가가 여러분 투매에 동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주가가 이제 과거의 예로 보면 이렇게 검은 음봉이 나오는 자리가 항시 이 주가가 이제 바닥을 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해 뜰 때 어둡다듯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어렵지 않을까 보고 제가 볼 때는 주말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썩어도 준치기 때문에 일단은 200일 이평과 이 이평대로 가까이까지는 저는 반등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까지 이미 사실 이번에는 많은 언론들이 2000포인트 넘어갈 때 상반기에 2300 간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을 갖고 있다. 중국 증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빠지고 일본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질 때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안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상해 증시하고 일본 증시의 하락을 우리가 안 겪고 반대로 우리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방송에서 떠들 때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제가 이제 과거의 예로 봐서 작년 8월에 60일 이평은 불매일 이평이라서 도전하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물론 아침 방송에는 여러분한테 위안을 주기 위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이랬지만 사실 60일 이평에는 절대 도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는 분명히 과한 낙폭 과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이 일단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선물 사넣기까지는 주가는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계속 지난주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선물이 외국인들이 3조 이상 걸 때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을 경고를 내가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께 외국인들이 지금 이 매물 전부 이 외국인 겁니다. 이 외국인 거거든요. 이 외국인 건데 이 선물을 외국인들이 새로운 매물대가 나올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약세로 보이는데 지금 서서히 매물대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손절매 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식은 분명히 소금도 필요 없고 방부제도 필요 없습니다. 안 썩으니까 이럴 때 여러분 코스닥주 갖고 있다면 코스피로
코스피 종목들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종목 교체하는 기회를 잡으면서 여러분 덤덤한 마음으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같은 장 가운데서도 대표님께서 관심 업종으로 주셨던 조선화학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렇다면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도 매수 늦지 않았는지,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 중에 손실 나시는 분들은 조금 희망적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 뭐 조선주들이 조금 반등을 그래도 제일 완만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일찍 조정을 받았고 제가 볼 때는 쌍바닥을 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 있고요. 유아주는 그래도 이제 선방을 굉장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 미국이란 나라를 믿지를 못합니다. 사실 미국이 그 애플이란 나라가 아직까지도 이제 물론 뭐 이런 방송에서 하면 애플의 물건을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애플이 이렇게 배신을 때릴 줄 모르거든요. 엘피다를 배신 때린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애플과 삼성의 반도체 특허 공정에서도 미국 법원이 균형을 못 잡고 삼성 거는 기각하면서 애플의 편을 들어주는 거라든지 사실 기술보다 모델이 더 중요하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오늘 직격탄을 맞는데 물론 삼성전자가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오늘 아침에 제가 뭐 여러분 죄송하지만 삼성전자 100 제가 이제 삼성전자 138만 원 이상은 오버슈팅이라고 제가 4주 전에 분명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버슈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애널리스트들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 방송 보는 그 각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님들은 진짜 자중하셔야 됩니다. 당신들 때문에 이 개인들을 다 잡았거든요. 삼성전자 이 바닥에 있을 때는 그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120, 30만 원 넘었었을 때 200만 원 간다고 떠들었는데 그 반대기를 한번 팠으면 좋겠어요. 왜 바닥에 있을 때 추천을 하지 않고 꼭지에 콕 추천해서 간다고 떠들어가지고 다 개인들을 물리게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해. 나는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그 투자 분석팀을 나는 상장 없애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없애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삼성전자가 물론 약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자리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단기 저항 자리죠. 장기 저항 상승폭에 25% 이제 조정받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궁극적으로 여러분 때 제가 120만 원 초반까지 오면 주가는 그때가 조정이 이제 서서히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오늘 제가 이제 주가는 빠지만 기간적으로 또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장 자체가 이제 선물이 가장 문제인데 이제 외국인이 이번에 세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주 정도를 풋으로 걸어가지고 지금 한 포지션당 1,200만 원씩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계속 여기 이제 기관들은 버티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걸려야 되는데 개인들이 요즘 많이 안 걸리고 한 1,000억씩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가면 저번에 3월 만기처럼 기관들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크게 먹었거든요. 그 끝에 가서 종결했는데 그래서 외국인도 그런 작전을 쓰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그랬기에는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조금 내로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장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저도 뭐 꾸중을 들었습니다만은 방송에서 원래 주식하지 마라 내가 대놓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장 자체가 사기장이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선거의 영향이 굉장히 있고 선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주가를 이렇게 이제 꼭지에 이렇게 만들었죠. 선거 때문에 만들었는데 이 선거 때문에 인위적으로만 글로벌 증시들이 다 약세를 보이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계속 뭐 언론이라든지 원화 강세라든지 유가 강세 이런 거는 전럽해놓고 전부 정책 전략 때문에 지금 해가지고 그게 그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원래 이제 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원래 여러분 주식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 주식을 갖고 또 해야 됩니다. 애국자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는 거의 다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이미 뭐 여러분 돈 없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교체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뭐 코스닥 종목은 뭐 신저가를 또 갱신을 했어요. 전중 신저가를 갱신한데 제가 코스닥 그 4일 전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코스닥주를 보면 끝이 안 보여요. 코스닥주는 진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식 자체가 이제 살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 100개 종목 중에 상승 종목이 7개밖에 안 되고 전부 하락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목은 끝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코스피 종목. 그래서 코스닥 종목은 여러분 손대시면 안 되고요. 코스피 종목 쪽으로 지금 교체 매매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삼성전자가 123만 원 같으면 좋은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런 가격대에서 물론 삼성전자 사가지고 손절되시지 마십시오. 끝까지 버티면 애널리스트 때문에 삼성전자 140만 원대 많이 샀을 겁니다. 130만 원대 이상 샀는데 여러분 삼성전자 사가지고 여러분이 손절매처가 어디 가가지고 돈 먹겠습니까? 절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진짜 단무지 정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절대 지금 주식을 파면 안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물론 삼성 관련 전차 관련 주식에서 특히 전기전자의 부품까지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애플이 아무리 까불어도 부품은 한국 부품을 안 쓰고는 제 물건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애플이 과연 그런 식으로 물먹이면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애플 상품 불매운동 떠나는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우리 주식에 관계돼서 뭐를 못하겠습니까? 저는 증권에 과세한다면 저는 국회에 가가지고 분명히 1인 시위 할 거고 애플이 그런 식으로 비열한 한다면 애플 불매운동 나는 불사한다고 봅니다. 주주를 위해서 우리 주식 투자자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절대 파는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힘내시고 지금은 덤덤한 마음으로 단무지 정신으로 버팁니다. 주식 안 썩어요. 절대 악선 썩입니다. 주식 방부제 필요 없어요. 주식 소금 필요 없습니다. 신경질 나면 가가지고 출고해가지고 집에 놔두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주식 탄탄합니다. 저평가됐고요. 절대 여러분 지금 파는 자리 아니니까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 주식 좀 빠졌다고 기죽고 좀 그러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 힘내시고 마치고 힘 더욱더 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은 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절대 힘내지 마시고 힘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주식은 거의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워지고요. 아무리 닭목을 쪼아도 해는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곧 주식은 반등한다고 보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장중 코스피가 1,850원, 코스닥은 470선을 깨는 날입니다. 코스피의 지금 낙폭은 5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2.8%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략주 AS 점검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다시피 시장이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하셨던 코엔텍 AS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주 이후에 운이 없었나, 그 이후에 그냥 급락을 했는데요. 2,930원 종가 때 제가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종목 저치처럼 했고, 종목 보시면 2,930원대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바짝 붙여서 요 구간에서 2,850원에 이제 손절가를 정해드렸는데, 예를 들어 거꾸로 차트를 한번 놓고 볼게요. 손절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왜 어떤 점을 이제 지정을 하면서 그 위에 이제 이걸 뚫고 올라가면은 목표가라는 걸 정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이게 1차 목표가가 되고 이게 2차 목표가가 되는 것처럼 손절이라는 거는 1차 다시 원상태로 놓고 볼게요. 요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요 구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가져보고 나서 여기서 잘라내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이미 급락을 맞은 상태에서의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최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시간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면 시간을 좀 길게 놓고 보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매매에 있어서는 종목 역시 시장 분위기에 지배를 받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코엔텍 설명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인지요? 네, 오늘 굉장히 급락장인데,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시그네틱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할게요. 네, 일단은 반도체 패키지 업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주력사 이제 비메모리 칩에 대한 이제 투자가 증가를 하면서 SK나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최근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대한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매출 전망치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엘피다에 이제 DRAM 대량 주문에 대한 루머가 돌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급락을 하는데 이 회사의 경쟁 업체인 STX 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 이런 회사들보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해외 고객사들의 확보가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 기관을 중심으로 굉장히 매수세가 좋게 나오는데, 다만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장이 참 불안한 생각이 드는 이유가 매수 주체인 기관조차도 대부분의 종목에서 연속적인 순매수가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형 주포들 역시 그런 트레이딩 관점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한테 어떤 먼 목표가를 정해드리기보다는 기술적으로 3,650원대를 단기 목표가로 정하시고, 이제 바닥권에서의 추세를 깰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한 3,100원대를 선절가로 정해놓고 보시면 오늘이 굉장히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매수를 해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네. 공략주 시그네텍스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진우 팀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마감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843입니다. 오늘은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코스피가 1850 정도에서는 뭐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 했는데 깨지고 있어요. 1800까지 내려가겠는데요, 지금. 지금 1800까지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시기에는 좀 이른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어제 오늘 전쟁과 같은 장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그리스발 악재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난 새벽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이제 합의점을 찾지 못할까 걱정을 조금 했지만은 그래도 큰 충돌 없이 유럽 위기 해결에 원칙적 공감대를 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개 형국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었던 유럽 위기에 어느 정도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리스 연정 구성이 조금 이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진 게 아니고 이제 취소가 거의 이제 결렬이 된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6월에 있을 이제 2차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리스 발 악재는 계속 그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될 점은 그리스가 지금 유로존을 탈퇴 여부를 두고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요. 네. 지금 그리스가 지금 1, 2, 3당 모두가 유로존 탈퇴를 원치 않고 있고 또 국민의 상당수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로존 탈퇴로 인한 이제 시나리오를 써보자면 코스피는 1800선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 또 지준율 인하로 또 우리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이 좀 크게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소재 관련주, 철강이나 화학, 정유주 같은 중국 관련 민감주들은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를 조금씩 이제 중국 정부의 향후 움직임을 봐서 조금씩 가져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쭉 드릴 말씀 많은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일단 지금 시장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불확실성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불확실성으로 이제 당분간의 이 답답한 흐름 조금 더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을 되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늘려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지금 현재 관망을 하면서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또 옥석은 가려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하락세 장인데도 불구하고 음식료 업종과 게임주 업종은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면서 전반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노려볼 만한 업종 지금 몇 가지 눈에 띄는데요. 그런 것들로 이제 단기적 수익에 장기적 수익을 노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접근 가능한 건가요? 네, 오늘도 접근은 가능하지만은 롱런할 힘은 사실상 부족해 보이는 만큼 이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차 군단으로의 쏠림 현상 앞으로도 지금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빠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잠깐 이제 아까 청송께서 말씀하셨듯이 잠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차 군단이 앞으로 조금 더 버텨주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당분간 또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땅히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양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은 없는데 외국인이 너무 집중 매물을 내놓으니까요. 오늘 같은 날 사는 건 그래도 좀 타이밍적으로 위험합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이 더 적기지 않나. 물론 이제 좀 더 관망하셔서 흐름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은 지금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삼성전자, 현대차뿐만 아니라 관련주들, 부품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관심 있게 보셔서 좀 매수에 담으시면은
좀 추가적인 수익 가능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방어주는 단기적으로 살 수 있고 IT 자동차는 오늘 조금 리스키하지만 사보는 가격대가 오긴 왔다는 전략 세워봤습니다. 텐스탁 이광호 팀장님으로부터 마감 전략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3% 넘게 빠지면서 1,840이고요. 외국인은 4,700억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